뉴스 신세계 오늘도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네네. 그 범인들 그러니까 주포라 그러죠. 네. 그 편지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사안을 이제 집중 취재하고 있는 JTBC에서 예. 오늘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 김모 씨가 과거에 있었던 편지를 이제 입수했다고 예. 했었는데 그 전문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이 편지가 이제 2021년 10월쯤에 작성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오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답이 오갔는지까지 같이 공개를 했는데 예. 거기서도 이제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9월 말쯤에 작성했던 걸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검찰 쪽에서 시기를 좀 조정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 추석 이후에 썼던 걸로 기억한다. 이런 정도로 좀 답변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이사를 지냈던 민모 씨라는 인물한테 이 편지를 주려고 예. 썼던 건데 이 민모 씨라는 인물은 또 이제 이종호 씨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의 이제 처남인가 또 이제 친인척 관계이긴 합니다. 예. 이 인물들이 다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편지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도 좀 추적을 해볼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편지에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는 대목이 있는데 예.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건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빼고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예. 올 수도 있고라는 대목입니다. 이제 문맥으로 봤을 때는 달린다라는 게 구속이 되거나 잡혀간다 이런 소거죠. 그렇습니다. 예. 재판에 넘겨지거나 예. 이런 걸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자기들만 잡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거. 예. 이 대목을 문맥을 따져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들어가거나 혹은 같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김건희 여사만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걱정하는 걸로 이 보이는 내용 겁니다. 자체는 며칠 전에 그 보도에서 뽑아가지고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오늘 그 편지 전문이 공개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대목들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윤 쪽은 예. 김건희 여사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었으니 나도 한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 11월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돼도 또 내년에 대통령이 되어도 뒤집기는 힘들다고 보고 어쩔 방법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이게 어떤 전후 맥락이 상당히 이해가 쉽게 되는 맥락인데요, 보면. 예.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는 이렇게 도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직 검찰총장의 아내 그리고 그 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유력 검사의 예. 아내와 이제 자신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사건이 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했거나 자신들도 안전할 것이라고 좀 기대를 그렇습니다. 상당히 하다가 그죠? 수사를 예. 받더라도 이제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기대가 깨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도피를 하는 시기가 본인들을 향해서 이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예.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그 위협에서 좀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내용들을 편지에 썼던 것 아니냐 이제 싶은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앞뒤가 정말 정확히 이해는 돼요. 뭐냐하면 그 말이요, 특히 김건희 저 사람들은 예. 김건희 여사만 빠지면 신경 하나도 안 쓸 것이다. 뭐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 그대로라면 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만 쏙 빠지고 네.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자기들은 쏙 빠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만과 우려 아니겠습니까? 이 그런 앞뒤를 걱정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보면. 예. 그러면 그때 상황과 굉장히 어떤 맞아떨어진 느낌, 이해가 잘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편지가 언제 쓰여졌느냐 이런 예. 것들이 중요한 건데요. 편지의 내용하고 당시 이제 한 1년여 정도 진행됐던 상황을 이제 같이 묶어서 본다 그러면 이 편지는 이제 2021년 10월쯤에 이제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예. 2020년 9월쯤부터 본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고요. 예. 사실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2년을 전후한 시기에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내사가 있었고
내사 결과 보고서가 검찰로 넘어간 적이 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사건화가 될 것 같았으면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네. 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 유야무야가 돼버렸기 예. 때문에 그 사건 연루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유력 검사의 아내가 묶여 있으니까 이거 대충 넘어가는구나라는 예. 기대를 아마도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세월 동안 묻혀 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2020년 9월을 전후한 시기, 그걸 뭐 이제 전에도 이 시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황희석 전 인권연구관을 비롯해서 뭐 여러 이제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 시절에 수사가 속도를 내고 그리고 또 자기들을 향해서 이제 뭐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라든지 이게 청구되는 게 또 이제 2021년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지난번에 또 JTBC에서 보도한 내용이지만 2020년 9월 수사가 본격화되는 그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하고 여러 차례 한 40여 차례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예, 36차례인가요? 40여 차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예. 10월까지 이어지면 이제 예. 40여 차례 정도 되는데 예. 뭐 그것도 결국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기와 연락을 주고받은 시기가 좀 겹치는 거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결국 김건희 여사는 본격 수사를 안 받고 자기들만 뭐 이종호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이제 구속되고 네.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편지에서 그런 좀 호소를 하는 대목, 그리고 이제 회장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이제 편지 안에 등장을 하는데 네. 그 회장과 형님, 그러니까 이종호 전 대표와 이제 연락을 취해서 조금 이제 내용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네. 취지의 발언들도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부터는 자기들끼리 살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호소를 했던 겁니다. 이 지금 설명해 주신 JTBC 보도의 이 편지 내용만 보면요, 그 사실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고 그 끝이 안 맞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 전문 공개된 내용을 보면 예. JTBC는 수사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확보한 증거죠. 이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편지 내용의 전문을 공개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 편지와 관련된 검찰 수사의 한 대목, 예. 그건 아마 이제 자술서, 진술서의 내용일 겁니다. 그걸 거의 그대로 이제 전문 공개를 했거든요.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이 관련된 부분만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사실 수사 관련된 내용의 거의 전부를 JTBC에서 지금 확보한 상태에서 보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검찰 진술서를 공개했느냐? 검찰 진술서라는 거는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했었던 내용을 최종 확인을 해서 본인 서명이 들어가거든요. 예. 서명이나 이제 지장 같은 게 들어가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가 인정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전문 공개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번에도 잠깐 비슷한 얘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 JTBC가 이 자료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모르죠. 우리는 예. 모르는데 이게 검찰로부터 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그 가능성이 높고요, 보면. 네. 근데 만약에 검찰 측에서 이걸 흘렸다면 검찰의 일부는 분명히 이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언론사에 제보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게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검찰 내부 움직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입수했다면요. 그래서 이제 예. 법조계를 이제 오래 출입하면서 취재한 기자들 얘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뭐 결국 나오는 얘기라는 게 최근의 사건들이 다 이제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제 일명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이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결국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를 둘 다 불기소하는 쪽으로 검찰이 이제 그 방향을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법조 출입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건만 마무리를 하려고 했겠느냐. 예. 검찰 입장에서는 기왕에 욕을 먹을 것 같으면 이제 논란이 있는 사람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다 묶어서 한 번에 욕을 먹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2심 판결, 사실심과 관련된 2심 판결이 다 공범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기왕 이렇게 된 김에 같이 다 불기소 처분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수사했던 뭐 수사 검사라든지 혹은 이제 이 관련자들 중에서 이게 이렇게 끝나도 되는 사건인가라는 이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이 수사 관련된 정보를 뭐 JTBC 쪽에 이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뭐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 추측이 충분히 어떤 개연성이 있는 것이요. 만약에 이걸 이대로 덮었다가 검찰의 수사 관계자는 그런 고민을 했겠죠. 이대로 만약 덮었다가 나중에 특검이나 뭐 이런 것으로 새로운 이 사실 그대로 드러날 경우에 그때 어떤 그 수사부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충분히 추정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건 이제 다 어떤 이제 판단과 비평의 영역일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공범들은 2심 재판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출범해서 이 사안을 넘겨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사실관계 관련해서 추가 수사를 할 만한 내용들이 거의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사한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를 만약에 기소하려고 한다고 하면 거의 기소장을 이미 작성한 수준의 자료가 확보가 된 상태일 거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특검이 들어왔을 때 아니 거의 다 지금 기소장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왜 기소를 안 하고 불기소로 덮었느냐? 그겁니다. 라는 추궁을 받을 이제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만약에 고려했다면 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좀 설명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문이 공개되면서 또 굉장히 주목되는 내용이요. 1차 주가 조작 주포가 4,700만 원을 송금했죠. 김건희 여사 측에. 이게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인 건데 1차 주가 조작이 일어났던 시기가 이제 2009년 말에서 2010년 초에 걸쳐 있는데요. 김건희 전 대표, 코바나츠 컨텐츠 전 대표가 이 1차 주가 조작 사건에서 4,711만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 그런데 그 당시 1차 사건의 이제 주포였던 이모 씨 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5차례에 걸쳤다고 하는데 2010년 3월 전후한 시기에 4,700만 원을 송금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모 씨 본인 계좌로 보낸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를 통해서 이제 4,700만 원을 보냈다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검찰 쪽에서 조사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직접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2021년 11월에 그 주포 이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할 때 이 돈의 성격을 캐물었는데 돈을 보낸 거는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걸 빌렸던 거를 갚은 건지 뭐 투자를 하려다가 안 하게 돼서 다시 돌려줬던 건지 그런 게 좀 확실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빌려줬던 거면 차용증을 썼느냐? 근데 차용증은 따로 없다. 돈 4,700만 원을 보냈는데 왜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 쪽에서 뭘 추궁을 하는 거냐면 아니 정확하게 이제 액수까지 검찰 쪽에서 질문할 때 이제 따지더라고요. 아니 손해가 4,711만 원이 났는데 송금을 4,700만 원 했으면 이거는 결국 이걸 메꿔준 성격의 돈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주포 이씨 쪽에서는 돈을 갚았던 건지 뭐 다른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지금 눈치고 이제 조사를 받은 겁니다. 돈 4,700만 원을 보냈는데 그 용도가 기억이 안 난다. 참 믿기 어려운 설명이군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때 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갔을 때 그때도 이제 기자들이 이 부분을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알아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주식을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더라.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본 사안 때문에 원래 1인 매매, 그러니까 돈을 맡겨서 그냥 알아서 매매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그냥 돈을 손절을 하고 그냥 회수를 했다. 그 뒤로는 이 사람들하고 이제 연락하거나 뭐 제대로 이제 소통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지금 드러난 사안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왜냐하면 손해를 메꿔준 셈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양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메꿔주는 양태가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난 전주에 대한 일종의 보증 형태로 이제 약속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약속을 한 형태로 전주 참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맥락이긴 합니다. 그러면 좀 더 풀어보면요. 그러니까 이 의심하는 쪽의 입장에서 풀어보면요. 4,700만 원이란 돈이 왜 갔냐. 이 배경에는 당신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들어와라. 이랬는데 정작 1인 매매 형식으로 자기가 막 매매를 했는데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 손해 안 보게 해줄게. 이래가지고 4,700만 원 줬다. 이게 의심하는 쪽의 어떤 논리죠. 그렇습니다. 뭐 야권을 비롯해서 이제 의심하는 쪽에서는 그거는 주가 조작을 할 때 소위 주가 조작 세력들이 흔하게 하는 전주와의 일종의 계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주들은 보통 돈을 태워주고 그 돈을 통해서 이제 통정 매매를 해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니까요. 말하자면 전주들이 돈을 빼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중간 중간에는 조금씩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전주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급한 돈을 써야 될 때는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손해 본 만큼을 메꿔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야 그 전주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뭐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계좌가 2차 주가 조작 사건 때도 또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 이익을 많이 냈었던 게 주로 2차 주가 조작 사건 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예. 20몇 원. 그렇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예. 참여했던 세력들이 대부분 그런데 예. 그 사람들이 1차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2차까지 끌고 가려면 1차 때 발생했던 손해를 메꿔주는 게 당연한 예.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연결된 사건이라면 이 부분을 검찰 쪽에서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손실을 메꿔준 4,700만 원이라면 네. 정상적인 거래일 수는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거래했는데 주식 거래를 했는데 손해 본 금액을 메꿔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5천이면 5천이지 4,700은 뭔가라는 의문을 너무 딱 맞죠? 액수가? 예, 액수가 공교롭게도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딱 맞으니까 예. 검찰이 그 부분을 파고들어 질문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검찰 얘기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역시 또 뭐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요. 최재형 목사가 수심이 결과요. 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지금 그 이후에 검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사람 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둘 다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기소 유예 건데. 얘기도 나오고요. 뭐 해석이 각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어쨌든 사실상 이제 없는 일이 될 수 있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예. 건데 그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이제 상반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수심위에서는 최재형 목사 측에서 주장했던 대로 이제 기소를 하라라는 결론이 나왔었는데 그 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 쪽에서 이제 그 공개를 했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두 종류를 제출했는데 하나는 음성 녹음 파일 1개고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동영상 2개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을 했다. 근데 음성 녹음 파일은 뭐냐면 검찰 조사를 최재형 목사가 받을 때 그때 유도 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최재형 목사한테서 청탁금지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식의 검찰이요. 질문을 검찰이 했다라는 정황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검사가 최재형 목사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거냐.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특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든지 이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감사의 의미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뭐가 있어야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건데 안고 없는 찐빵처럼 뭐가 없다. 예. 혹은 청탁금지법상 청탁이 인정이 되려면 현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한다든지 명품 가방을 줄 때 현안이 뭐가 있었느냐 이런 식의 질문. 그러니까 사실상 오히려 이제 최재형 목사 쪽을 압박을 해서 그런 게 없었다는 식으로 이제 유도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게 지금 최재형 목사 측의 주장입니다. 그 얘기만 들으면 검사가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인이 검사에게 대항하는 것 같은 어떤 논리입니다. 보면. 예,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2022년 9월 13일 그러니까 명품 가방이 건네진 그날 서초구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있었던 그 영상을 추가 제출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원한테 이른바 대통령 시계, 대통령의 이제 문양과 문구와 봉황 문양이 들어가 있는 그 대통령 시계, 그 시계를 가져오라고 직원한테 지시를 하면서 최 목사한테 형님 갖다 드리시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 이렇게 비싼 거 사오지 마시라라고 말하는 장면도 들어있는 영상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최재형 목사가 9월 4일에 일주일쯤 전이죠. 그때쯤에 형님도 대통령실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힘드시냐 뭐 이런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사흘 뒤에는 추석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명품 가방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렸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관계였던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증거 자료로 이 영상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이 있으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요. 선물 사진 찍어서 그 명품백 사진 찍어서 올리고 가도 되겠느냐는데 오시라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명한 것 같은데요. 그게 왜 자명하지 않게 느끼는 분들 설명하는 분들이 그래서 있죠.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추가 자료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사심의위원회 한 위원, 그러니까 검사 출신 위원이라고 하는데 그 위원 같은 경우는 검사라는 직업이 5%의 가능성만 있어도 기소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걸 기소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라는 직업의 본래적 목적
죄를 밝혀내서 이제 기소를 하는 게 이 원칙인 그 원칙에 반한다라는 이제 주장이었던 셈입니다. 자, 검찰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네,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뭐 이런저런 자료들까지 지금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곤란한 건 오히려 지금 검찰 쪽입니다. 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쪽에서는 불기소로 이제 수사 결과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예. 검찰총장까지 보고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이 사안이 끝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최재형 목사 쪽에서는 검찰이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윤석열 대통령을 형사 고소할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최재형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재형을 기소하라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청탁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떤 물품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이제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 뭐 이제 서면으로 뭔가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범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한 것이 거의 지금 확정적이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뭐 예. 지금까지 이제 전혀 확인된 예.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고소할 요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 기소를 안 할 거라면 그럼 우리가 고소하겠다라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만약에 불기소 처분이 나온다 그러면 검찰의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재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를 다시 해달라라고 이제 상위 기관이 이제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이제 밟을 거다. 예. 그러면 이제 항고 절차를 또 밟게 되고 추가로 또 밟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논란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때마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해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검찰로서는. 그래서 오늘 기소를 하되 유예를 한다. 기소유예 얘기까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어를 다 짜내는 것 같습니다. 보면. 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지 그런데 않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 논란을 잠재울 만한 방법은. 네. 예. 애초에 받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을 논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인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자, 어떤 다른 소식 하나. 예,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엉뚱하게 좀 논쟁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신지호 부총장이 지난번 소위 말하는 이제 빈손 만찬 시절에 그때 이제 당 내에서 논란이 많이 불거지니까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한 참석자가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라고 했다는데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성질 같아서는 가서 뺨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그런 자리냐? 사교 파티하러 갔냐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매일 한 대표 욕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네. 지금 한 대표를 욕해서 들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다른 패널의 발언에 부정을 하지 않고 네. 그렇다. 한 대표를 비판해서 뭔가 잘 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잘 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당 내에서 논란이 된 게 이 발언을 캡처한 내용을 모 친윤계 최고위원이 지도부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요. 이게 이제 논란이 커지면서 이거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식의 공격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논란에 불을 붙였고 예. 오늘은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이 발언은 사실관계가 틀린 거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조치를 검토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한동훈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한동훈 대표 측이라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 본인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예. 사무총장 측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조치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보이고 그 조치라는 게 지금 친윤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신지호 부총장에 대한 이제 해임 처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안이 좀 커지니까 신지호 부총장 측에서는 그 가을밤 발언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심경을 편하게 밝힌 거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반발한 내용은 보니까 구체적으로 제 발언에 어떤 부분이 해당 행위인지 알려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라고 해서 이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좀 취지의 태도로 좀 보입니다. 참 시끄럽군요. 집안. 그 여당 집안 내부가 참, 이게 이제 비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발언 논란의 출발점은 만찬 논란이었던 거고요. 예. 대통령과 여당 지도의 만찬.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독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란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 신경전이 뭐 이어지다가 결국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 인사의 발언 논란으로 불거진 거고.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당 지도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이 사람을 나가게 해야 된다는 논란은 또 번지는 거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최측근 중에 한 명을 지도부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 내지는 어떤 그 당 장악력과도 이제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쉽게 물러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사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당 집안 싸움엔 사실 별 관심이 없는데 네. 그 만찬 지금 그 중요한 지금 그 숱한 어떤 국정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만찬에서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네. 밝히는 데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네. 저는 그 비판적 발언에 어느 정도 동감이 가거든요. 그게 지금 그럴 땐가? 그렇습니다. 그거가 또 이렇게 싸울 일인가? 뭐 점점 이런 일만 반복되는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당 행위라고 했을 정도냐. 예. 그리고 이게 여당의 원내대표와 여당의 대표 사이에 일종의 대리전처럼 비쳐 보이는 것이 그럴 일인가요?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신지호 부총장의 말을 인용하자면 한가해 보인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가해 보긴 저도 한가해 보였습니다만. 예. 예, 그런데 짧게 예. 원전 말입니다. 예. 체코에 뭐 어떤 원전 대출 같은 거 해주기로 한 적 없다는데 원전 대출을 약속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체코 원전 4기 건설을 수주한 우리 정부가 원래는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산자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월에 발언했던 내용하고 좀 배치된다는 건데 이번 경우는 특히나 금융 지원은 우리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체코 정부의 재원으로 하는 걸로 돼 있다라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출입은행 쪽에 이미 지난 3월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경쟁력 있는 금융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여신 의향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을 보증하겠다라는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사실상 우리 정부가 돈을 대는 거나 비슷한 우리 수출입은행이 이제 돈을 대는 셈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저리가 될 거고 그게 과연 원전을 수주했을 때 이익이 남는 일이냐라는 논란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